네, 안녕하십니까. 놀이지도 12강 2교시를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2교시에서는 언어놀이 영역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언어놀이의 연기작전표, 또 자기평가서, 또 연기학장활동, 그 다음에 지난 1교시에 살펴보았던 놀잇감 설명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이번 언어 영역에서는 이제 사과가 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연기 작전표는 이전하고 똑같이 짜는 걸로 넘어가고요. 자, 이제 모의소 계획 안에 아주 중요한 얼굴이죠. 얼굴 부분인 이 그 주요 경험, 활동 목표 정하는 거죠. 제가 언어 활동은 정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학생이 가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사과가 쿵이라는 아마 동화책이죠. 동화를 가지고 것을 가지고 가을이라는 주제 가지고 만 3세를 대상으로 활동을 하려고 계획을 했어요. 여기 이제 사진도 넣으셔야 되고요. 활동 목표를 보면은 지금 언어 활동으로 썼잖아요. 이제 여기부터 여러분이 딱 눈에 들어오죠. 만 3세면은 표준교육과정, 누리과정 중에서 어떤 것이 적용되죠? 누리과정이 적용되죠. 누리과정의 언어 영역은 의사소통 영역에 들어가지요. 의사소통 영역이라고 적었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활동이라고 적는 게 아니라 의사소통 영역, 영역해서 가로 열고 의사소통 영역이어도 되고요. 제가 영역을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역 다음에는 내용 범주, 그 다음에 내용 밑에는 하위 세부 내용이죠. 세부 내용에서 비로소 본인이 이 사과가 쿵 이라는 이 활동을 가지고 가을이란 생활 주제의 만 3세 아동의 어떤 이 목표를 가지고 이 활동을 할 것인가가 여기 내용 옆에 있는 세부 내용에 나와야 돼. 얘는 없어 지금 아예. 그러면은 여기에는 이제 영역에서 의사소통 영역 하고 이거 이제 빼고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 내용 범주가 뭐가 있냐면 얘는 지금 내용이에요. 내용 범주가 전에 내용에는 뭐가 있냐면 내용 범주에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제가 언어는 계속 네 가지라고 그랬죠. 내용 범주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그 중에 얘는 지금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언어 활동에서 바로 들어가긴 했는데 듣기인지 말하기인지 그 다음에 읽기인지 쓰기인지 없어. 그래서 내용 범주, 여기 내용 범주가 아니라 내용이에요. 내용 범주 지금 말했던 말하기, 아니,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가 내용 범주고요. 그 하위 부분이 내용인데요. 그 내용의 듣기 부분은 낱말과 문장 듣고 이해하기. 잠깐만요. 사물에 대한 관심 가지기네요. 자, 사물에 대한 관심 가지기는 제가 이렇게 누리과정을 보니까 사물에 대한 관심 가지기는 어떤 거를 볼까요? 여기 읽기 부분일까요? 읽기 부분에 읽기에 흥미 가지기가 있네요. 아니면 책 읽기에 관심 가지기. 그러면은 뭔가 관심 가진다는 말을 쓰려고 한다면 읽기, 내용 범주가 읽기로 나왔으면 좋겠네요. 읽기. 그럼 읽기라고 하고 내용 범주에서 사물에 대한 관심 가지기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세부 내용에서 사물의 소리에 관심 가지기. 사물에 대한 관심 가지고 사물의 소리를 지금 집중적으로 아마 의성어 의태어 그거 하려나 보네요. 그러면 소리에 관심 가진다면 여기에서 읽기에 흥미 가지기 위해서 보면은 주변에 친숙한 글자를 찾아보는 거예요. 읽기니까. 그다음에 읽어주는 글의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는 거예요. 읽기잖아요. 그럼 읽기도 아니네. 다시 읽기의 내용을 보면 책 읽기에 관심 가지기 있고 세부 내용에는 책 보는 것을 즐기고 소중하게 다룬다. 책의 그림을 단서로 내용을 이해한다. 궁금한 것을 책에서 찾아본다. 자, 그렇다면은 사물의 소리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여긴 없네. 소리에 관심 가지려면 듣기 아닐까요? 자, 듣기 볼게요. 듣기에는 뭐가 있냐면요. 내용 범주 듣기에는 내용의 낱말과 문장을 듣고 이해하기 하나, 이야기 듣고 이해하기 두 번, 이제 그다음에 세 번째는 동요, 동시, 동화 듣고 이해하기 그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바른 태도로 듣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요. 관심을 가진다. 관심을 가진 건 아예 없는데요.
내용.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에 없어요. 자, 없어요. 사물의 소리에 관심을 가진다는 거. 소리는 듣기인데, 그러면은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 낱말과 문장을 듣고 이야기, 바른 태도로 듣고 이야기. 예. 사물의 소리는 여기 차라리 사물의 소리에 관심을 가지려면은 탐구 영역이 아닐까요? 네, 탐구 영역. 자연 탐구 영역. 자연의 어떤 사물이니까 자연의 소리 관심 가지려면 어떤 소리가 나는지, 바람 소리인지, 뭐 무슨 나무 두들기는 소리인지, 물 떨어지는 소리인지, 그러려면 자연 탐구 영역에 오히려 영역에서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조금 이야기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갖는다든가, 차라리 뭐 동시, 그러니까 동화를 듣고 뭐 이해한다든가, 뭐 이런 걸로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의성어와 의태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여기 누리과정 자체에서는 의성어, 의태어란 단어 자체가 없어요. 의성어. 그러니까는 뭐 동화를 듣고 이해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전래 동료 동시를 동화를 듣고 이해한다든가, 이런 거죠. 구체적으로 의성어와 의태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사과가 쿵이라는 그 동화를 이렇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정도는 의성어, 의태어라는 것은 이 단어를 쓰려면 초등학교는 들어가야지 의성어, 의태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쓰려면 차라리 동화를 듣고, 내지는 동시를 듣고, 아니면 전래 동화를 듣고 우리말에 재미있는 표현을 뭐 느낀다든가, 뭐 이해한다든가,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이거는 이 친구는 아예 이 표준교육과정이나 누리과정을 보지 않고 자기 생각나는 대로 쓴 거예요. 놀잇감을 볼까요? 펠트지 같은 걸로 동물 그림이라든가, 뭐 의성어 카드, 글루건, 찍찍이, 하드보드 이렇게 사용해서 놀잇감을 만들었네요. 자기 본인의 사진도 이제 첨부했고요. 놀잇감 제작을 이렇게 제가 한번 요거 전에는 보여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사과를 이렇게 퍼즐식으로 다 나눠서 그 안에다가 뭔가 그림을 넣었어요. 사절 하드보드지에 흰색 펠트지를 감싼 다음에 빨간색, 살색 펠트지를 사과 모양으로 자르고, 그 다음에 사과 펠트지 위 나리를 남겨둔 가운데 부분을 겹쳐서 조각을 내고, 뭐 심 부분을 잘라내고, 사과 조각에 펠트지 붙이고, 뭐 두더지, 다람쥐, 토끼, 돼지, 너구리, 여우, 악어, 기린, 코끼리, 사자, 곰, 그림과 사과 먹는 소리, 의성어 대표. 이 친구들, 동물 친구들은 이 사과가 쿵이라는 동화책에 나오는 동물들이에요. 얘네들 다 이제 하나씩 만들었는데 아마 코팅을 했는가 볼까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의성어를 프린트했는데, 의성어 프린트하는 것은 이걸 의성어를 읽어야 된다는 소리인데, 듣기인지 프린트를 했다면 읽어야 되는데, 그러면 읽기 의성어 애들을 읽지 못해요. 만약 사각사각 한다면 사각사각 단어가 사각사각 네 개가 써 있잖아요. 만약에 그러면은 슬금슬금 간다고 해봐요. 그럼 만약에 슬금슬금도 내자고요. 사각사각도 내가고, 애들은 그냥 그림을 통글자로 그림으로 익히는데, 이게 사각사각인지 슬금슬금인지 살금살금인지 어슬렁어슬렁인지 모르죠. 예, 그러니까 각 동물들이 사과 먹는 소리와 동물을 짝지어 코팅한다. 짝지어 코팅 같이 해버린다는 건가 볼게요. 나중에 코팅한 것을 자르고 뒷면에 찍찍이를 부착한다 라고 했어요. 그럼 한번 진행해 볼까요? 어떻게 했는지. 자, 여기도 이제 놀이 흥미 유발하기여야 되겠죠. 우리 반 친구들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 뭐예요? 잠깐만요. 과일, 이게 지금 가을이네요. 가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 가을의 과일. 그래서 바나나요, 복숭아요, 수박이요, 전부 다 가을에 대한 것은 없네요. 그렇구나. 친구들이 좋아하는 과일이 많은데 그중에 선생님들 과일 하나 가졌어요. 사과 실물 사진, 이게 과일일까요? 사과 실물 사진? 차라리 실물 하나 가져오는 게 좋겠어요. 지금 이거 몇 살 아이들인가 볼까요? 만 3세. 이 정도면은 구체적인 구체물이 들어와 있는 게 좋겠어요. 먼저 도입 부분이니까. 사과요. 맞아요. 사과예요. 사과 먹어봤나요? 어떤 소리가 났나요? 아삭아삭 사각사각. 그렇구나. 오늘은 선생님이 동물 친구들이 사과를 먹을 때 나는 소리를 동화로 들려줄 거예요. 자, 했어요. 동화에 대해서 흥미를 지금 이제 주려고 했던 거예요. 동화책을 가져왔다고 해야 되네. 동물들이 사과를 먹는 동화책을 가져왔어요. 이 사과는 가을에 수확하는 거죠. 이렇게 조금 연계가 됐으면 좋았겠어요. 그쵸? 그렇게 해서 이제 도입이 됐어요. 전개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전개도 한 장으로 한 장이 아니라 뭐 몇 줄로 끝나버렸네요. T. 선생님만 잔뜩 했네요. 뭐
첫 번째에서는 뭐 동화 내용 소개하기. 두 번째는 어떤 동화에 어떤 친구들이 나왔는지 그 친구들을 표현해 보기. 그다음에 세 번째 그 친구들이 나와서 어떻게 먹었고 어떤 표현으로 그러니까 의태어 의성어를 꼭 단어를 안 쓰더라도 그걸 유도하면 되죠. 어떤 소리로 저기 사과를 먹었나. 어떤 그 여기 우적우적 악어랑 낼름낼름 이런 게 있네요. 그렇다면 어떤 그 몸 동작으로 저기 사과를 맛있게 먹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서 여기 소개하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소리가 나고 어떻게 이렇게 한 몇 개로 나눠서 수업을 한다면 엄청 좀 아주 알차게 준비한 놀잇감 아주 알차게 준비한 놀잇감을 잘 활용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볼까요? 두더지가 사각사각, 싱글 야금야금, 다람쥐, 돼지 이렇게 쭉쭉 나는데 선생님이 쭉 전개해서 혼자 다 막 얘기한 다음에 마무리야 벌써. 지금 볼까요? 위에 이 목표가 의성의태를 이해한다 그랬거든요. 사물에도 관심을 가지게 그러면 이렇게 해서 관심을 가지게 한 것을 목표로 했다면 언어 영역에 말하기인지 듣기인지 차라리 이런 소리나 저기 몸의 자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그 이 수업의 목표였다면은 뭐 신체 활동 영역이라든가 차라리 뭐 과학 탐구 영역이라든가 이런 게 더 가야죠. 언어. 동화를 들려주니까 언어다라고 하면 이건 안 맞죠. 동화를 들려주니까 언어가 아니라 동화를 들려줌으로써 그 말하기, 읽기, 듣기, 쓰기 중에 어떤 활동의 목표가 달성이 돼야지 언어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모두들 배부르게 잘 먹었어요. 전개해서 마무리 어떻게 했나 볼까요? 동화를 잘 들었나요? 동화 속에 어떤 동물이 나왔는지 볼까요? 여기 어떤 동물이 나왔는지 얘기해 보려면 여기서 이미 어떤 동물들이 쭈루룩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 티시 해서 나왔어야 돼. 선생님 혼자 티 해놓고 선생님이 지 혼자 다 떠들었어. 그래 놓고는 어떤 동물이 나왔는지 이제서 마무리 해보겠다는 건데요. 이미 앞에서 전개 부분에서 충분히 놀이를 한 상태에서 평가 부분 마무리해서 그 놀이했던 것에 대해서 평가가 나와야 돼요. 두더지, 다람쥐 어쩌고저쩌고 맞아요. 그런 동물 사과 먹을 때 어떤 소리 내는지 기억나요? 이미 여기서 다 이 전개 부분에서 주거니 받거니 했던 것들을 여기서 했어야 되는데 여기는 선생님이 그냥 자기 혼자 막 떠들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 마무리해서 막 다 끌어내라고 막 하면은 마무리가 너무 길죠. 그리고 마무리도 이 평가 부분 마무리도 소리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여기 몸짓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 회상 활동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오도록 카테고리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나눠서 티시 나눠서 티시 나눠서 티시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직접 우리가 뭐 이 동물들이 먹은 소리인데 우리는 어떻게 나오는 소리인지 한번 직접 먹어봐요. 해서 사과도 직접 아까 이거 무엇일까요? 가져왔던 사과 그림이 아니라 진짜 사과 하나 가져와서 이렇게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먹어보도록 하면은 더 흥미롭게 이 수업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죠? 연기 확장해 볼까요? 동국 영역 사과가 콩 역할 영역 그래서 어, 역할극을 보아요. 그래서 사과가 쿵에서 나오는 동물들이 한 되게 많죠. 일곱 여덟 마리인가요? 몇 마리인가? 그 나온 아이들에 나와서 소리 내면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 전개 부분에서 다 나왔어야 돼. 다람쥐는 쪽쪽쪽 달콤해 말이잖아요. 쪽쪽쪽 이렇게 다 해봤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지 여기에서 자기의 역할을 가지고 동국 나는 토끼가 되어봐요. 나는 두더지가 되어봐요. 나는 무엇이 되어봐요. 해서 할 수 있잖아요. 신체 영역 과일나무 밑에서 과일을 따 먹어봐요. 그래서 과일나무 모형의 과일 모양 모래주머니 찍지로 고정해가지고 아이들이 잠자리 채로 과일을 낚아보고 모래주머니를 던져서 과일을 떨어지도록 해본다. 지금 몸을 움직여서 낚고 떨어지게 해서 신체 영역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체를 이용해서 어떤 대근육 활동이라든가 소근육 활동이라든가 뭐 신체 협응을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움직임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활동이 신체 영역이지 그냥 뭘 낚아보고 뭘 던져본다고 해서 신체는 아니죠. 차라리 게임을 하세요. 게임 이렇게 과일 모래 주머니를 찍찍이로 고정한 것을 과일 잠자리채로 낚아채는 거니까 가서 노테이션 릴레이로다가 가서 낚아채서 많이 낚아챈 이제 그 팀이 이긴다든가 이렇게 해서 차라리 뭐 게임 영역이 낫지 게임 놀이가 낫지 신체 영역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영역이네요. 미술 영역 과일 바구니 만들기 과일 바구니를 점토로 만들어 점토로 과일도 만들고 바구니에 담아보는 건데요. 자 봐요. 스케치북에 자신이 좋아하는 과일을 담은 과일을
과일 바구니를 그려보고, 자, 스케치북에다 그렸어요. 과일 바구니. 근데 지점토로 과일을 만들어서 바구니 담아본다? 지금 몇 가지 활동인 거예요. 스케치북으로 이제 과일을 지금 그렸어요. 그리기 활동이 하나인데요. 그 그린 데에다가 어떻게 지점토 또 과일을 만들어야 돼요. 그 과일 만드는 걸 여기 과일 바구니 어떻게 담죠? 그 과일 바구니 만들기라면서요. 음. 바구니만 만들든지 아니면은 바구니 하루 만들고 그 다음 한 월화 만들고 수, 목 한 이틀, 3일 걸쳐서 뭐 지점토로 과일도 만들어 본다든가 아니면 그 다음 주에 만든다든가 해서 우리가 진짜 과일 바구니 만드는데 다양한 과일들, 너는 배 만들고 나는 과일 만들고 나는 딸기 만들고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것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담아 본다든가 해서 미술 영역을 한 2주나 일주일 내내 한다든가 2주에 걸쳐서 과일 바구니를 완성한다든가 그랬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지금 자신이 좋아하는 과일을 담은 과일 바구니를 그려본다. 정물화인가요? 정물화? 그러면 차라리 이거 하나 떨어져서 요거 하나만 했어야 돼요. 정물화 그리기. 보통 명화 감상 이어서 이렇게 정물화로 과일 같은 그 주제로 작가들이 많이 과일 바구니를 많이 만들어 놓은 작품들이 많잖아요. 그런 명화 감상을 한 다음에 우리도 한번 작가가 되어서 좋아하는 과일 바구니를 만들고 그리고 또 좋아하는 과일을 그려보자 라고 활동을 한다면 요거는 괜찮지만 요 밑에 또 지점토로 과일을 만들고 또 바구니에 담아본다면 바구니가 어디 있어요 지금. 담을 바구니가 이거는 좀 더 고민해야 되겠고요. 요리 영역. 자, 사과잼을 이용한 토스트를 만들어요. 일단 이제 사과잼과 토스트는 다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영역이니까 요리는 이렇게 넘어갈게요. 요리는요, 별로 실패하는 게 없어요. 이게 뜨거운 거 막 가열하는 거 안 익어서 문제가 되는지 모를까? 무엇이든지 요리 영역은 다 실패가 없어요. 왜냐면 어린이집에서 요리 영역을 잘 안 하거든요. 예, 여러 가지 상황, 여러분 현장에 나가보면은 왜 요리 영역을 안 할까 아마 다 느껴지실 건데, 여러분이 그 보육의 주체가 되어서 원장님이 되신다면 요리 영역, 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과학적인 사고를 기르는데 엄청 중요한 영역이 요리 영역, 요리 활동이에요. 요리 활동은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사과잼을 이용한 토스트. 일단 잼은 이미 있는 잼을 가지고 토스트를 만드는 거니까 이건 어렵지 않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이 재료만 다양하게 빼고 넣고 하면은 정말 맛있고 재밌는 활동이 될 수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 사과잼, 여기 활동이 사과콩이라는 동화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잼도 그 많은 잼 중에 사과잼을 사용했잖아요. 요거는 잘 연계한 거예요. 음률놀이. 사과 같은 내 얼굴 새노래 배우기. 사과 같은 내 얼굴을 만 3세의 새노래를 배우긴 하죠. 근데 이미 사과 같은 내 얼굴을 새노래로 배우지는 않아요. 이미 다 막 많은 1살, 2살, 3살 때 다 이미 배우고 와요. 만 3세라면 5살이거든요. 5살 아이들한테 사과 같은 내 얼굴을 새노래로 배우지는 않아요. 차라리 사과 같은 내 얼굴로 뭐 얼굴 표정 표현하기 아니면 뭐 악기로 이 사과 같은 내 얼굴에 노래를 뭐 악기로 연주해 보기, 음률놀이니까 악기 다루기, 그다음에 노래 부르기 아니면은 감상 활동하기 이런 게 음률 영역이거든요. 그러면은 새 노래를 배우려면은 차라리 여기 뭐 사과라는 거 어떤 사과, 가을 뭐 이런 노래를 새 노래로 배워줘야지 이건 새 노래가 아니에요. 예. 사과 같은 내 얼굴을 새 노래를 배우려면은 만 1세나 2세 이미 눈곱 삐뚤, 코도 삐뚤 뭐 어쩌고 하면서 1세, 2세, 3세 때 이미 다 배웠어요. 그리고 얘는 지금 만 3세면 5살이에요. 우리나라 나이로 5살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과니까 사과 같은 내 얼굴 노래해야지. 요리니까 사과잼을 이거는 내가 말 안 한다 그랬죠. 예. 미술이니까 사과니까 과일로 바구니를 만들어야지. 바구니 만들기로 했으면 바구니를 만들어야지 뭐 엉뚱한 것을 해요. 여기 그림을 그리고 점토로 과일 바구니를 만든다면서. 가사판 동요 파일까지는 좋았고요. 사과 노래를 배워본다. 배우는 거 한번 볼까요? 사과 동요 가사 읽어주기. 가사 읽어줬네요. 사과 같은 내 얼굴 예쁘기도 하지요. 눈도 반짝, 코도 반짝, 입도 반짝. 눈, 코, 입 이런 것들은 그림으로 표시해주면 좋겠네요. 가사 읽어주기. 한 소절씩 따라 불러보기. 제일 재미없는 거. 한 소절씩 따라 부르는 거. 동요 함께 부르기. 한 소절씩 따라 부르지 말고 음원 나오잖아요. 먼저 가사 읽어주는 건 괜찮아요. 뭐 이런 가사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원 나오면은 뭐 앞에 선생님이 랄랄랄로 하면은 여러분이 뭐 룰룰루루 한다든가 뭐 그다음에 손짓을 한다든가 아니면 악기를 나눠주고 뭐 악기로 뭐 이 부분 사가 나올 때 땡땡땡 쳐본다든가 뭐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불러보는 게죠. 따라 부르는 거 여러분이 그 따라서 불러주도록 그렇게 목소리를 잘 내고 그 음을 정확하게 낼 수 있나요?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피아노를 칠 수 있으면은 뭐 키보드나 피아노로 한 소절씩 듣고 듣고 부르기라든가 이런 걸로 고쳐 쓰는 것은 괜찮아요. 그렇지만 본인의 목소리로 이 여기야 사과 같은 내 얼굴이야 다 아는 노래니까 하지만 정말 생판 그 주제에 맞는 노래라면 본인도 스스로 그 노래를 다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원에 충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노래 파일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동요 함께 부르기, 큰 소리로 다시 불러보기. 동요 함께 불러놓고 큰 소리로 다시 부르는 거 너무 재미없어. 동요 함께 불렀으면 다음에는 이제 뭐 악기로 한번 불러보고 아니면 지그재그 눈도 삐뚤하면 눈은 여기 하고 이쪽 팀이 하고 저쪽에 반짝하면 이쪽 팀이 하고 코도 반짝하면은 반짝 이쪽을 또 눈, 코, 입, 눈도 반짝, 코도 반짝, 입도 반짝반짝 할 때, 눈, 코, 입은 이쪽 팀이 하는 거야. 반짝반짝은 요 팀이 하는 거야. 그래서 아주 긴장하고 정신 바짝 차리면서 이 노래의 흐름을 알 수 있게 이렇게 유도하는 노래 부르기를 해봐야지. 다 같이 노래 불렀는데 또 한 번 큰 소리로 다시 불러고 이번엔 어떻게 부를 거야? 세 번째는 한 소절씩 따라 부르고 노래 같이 부르고 큰 소리 다시 불러보고 세 번에 이 노래가 끝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번 노래를 여러 번 뭐 이 다양한 방법으로 불러야지 이 새 노래가 배워지거든요. 이런 거를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기평가서. 앞엔 똑같고요. 이렇게 이제 수업을 이제 이 친구는 특별하게 이렇게 가을 가을 가을에 대한 걸 먼저 동시로 들려주고 나서 이렇게 판을 보여주면서 수업을 했네요. 가을이라는 생활 주제로 가을 과일 중 사과를 이용한 수업을 계획했고 이제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흥미를 끌기 위해 사과 쿵 동화를 이야기하듯이 들려줬어요. 도입 전개 마무리를 어떻게 했는지는 없네요. 어떤 소리를 냈는지 이야기해보고 마무리했다. 어떤 소리를 냈는지 이야기해보고 마무리했다. 자, 사과가 콩 동화를 이야기해서 들려준 후 어떤 동물이 나왔는지 어떤 소리를 냈는지 이야기해보고 마무리했다. 둘이 뭉실하게 수업하고 마무리했네요.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돼. 이런 거 이 평가서는 이제 여러분이 대면 수업을 했었다면은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구체적으로 다 지도를 해주고 이렇게 한 방법까지는 알려줬을 텐데 지금 이제 일괄적으로 제출하고 이렇게 한 학생이 제출한 것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견본식으로만 알려드려서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학기가 다 끝나는데 왜 필요해요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현장에 나가면은 뭐 어떤 일지를 쓰거나 평가서를 쓰게 되면은 그 평가서도 정말 규모 있게 써야 돼요. 내가 한 수업을 어떻게 계획을 했고 이 계획한 내용을 어떻게 전개를 했으며 전개한 내용에 내가 결과에 보니 잘 전개하는 부분이 계획대로 되었을 때 어떤 부분이 계획대로 됐고 어떤 부분이 계획하지 못했던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대처했으며 또 대처를 못했다면 이런 부분은 정말 예상치 못해서 대처를 못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그 수업을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평가서 자체를 가지고 이 친구가 이 선생님이 정말 발전 가능성이 있는 선생님인지 정말 되는 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선생님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모의 수업 발표 중에 잘한 점. 동화를 글로 보여주지 않고 그림으로 제시한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글로 어떻게 보여줘요? 어, 어떤 소리를 냈는지 상호작용을 했다. 그 다음에 글로 그림을 제시했다. 동화 내용을 정확히 오지 못한 것 같고, 긴장하여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 자, 동화 내용을 정확하게 외우지 못한 것 같다고 그랬는데, 방법이 있어요. 이 친구처럼 이제 그 동물들이 한 10마리 정도 나오잖아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앞에 세워보지 않았는데 10마리 정도 나오는데 어떤 친구가 먼저 나와서 어떤 대사로 해야 될지 이제 순서가 정확하지 못하고 외우지 못했어요.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씩 하나씩 붙여가면서 이야기 들려줄 그 그림의 뒷면에다가 번호를 쓰면 돼요.
근데 글씨를 다 못 쓰니까 번호 쓰거나 아니면 재치 있게 그 뭐 1번 친구 1번 동물이 나오고 그다음에 2번째 동물이 꼭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도 3번째가 먼저 나올 수도 있고 4번째가 먼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나옴으로써 퍼즐이 이렇게 좀 지그재그로 맞춰지지만 맞춰지긴 맞춰지잖아요. 퍼즐 동화 같은 경우는 그렇게 대처를 할 수 있고요. 좀 이제 긴장하여서 자연스럽게 못한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긴장이 되죠. 근데 정확하게 외우지 못했을 때 이렇게 됐쳐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더 아쉬운 점이 이제 해소가 돼요. 아, 이 사람의 아쉬움을 이렇게 해소했구나라는 게. 그러면 더 좋은 수업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더 평가를 얻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자기 평가서를 내느냐에 따라서, 이 선생님은 이제 뭐 수업은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발전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증명해 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자꾸자꾸 제가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을까요? 어떤 동물이 어떤 소리를 내었는지 정확히 암기하라. 의성어 카드를 손으로 쓰지 않고 컴퓨터로 인쇄해주게. 이게 뭐, 아삭아삭이면 선생님이 그냥 막 날린 채로 썼어요. 이거 쓰면 안 되죠. 자기만 알아보는 우리 또 개인마다 필체가 있어서 기억이라든가 히읗이라든가 쓰는 필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그림을 글로 통째로 받아들이는데 생전 듣도 보지 못하는 글씨체가 거기 나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좀 곤란하니까 컴퓨터로 인쇄해서 보여주라고 했네요. 사과를 먹었을 때 나는 소리를 파일로 녹음하여. 맞아요. 이런 것들은 이런 성의를 보여줘야죠. 사과를 아삭. 우리 언제 한 번이 아니라 어 저기 라디오에서 야채를 막 먹으면서 뭐 오이라든가 또 당근하고 또 먹을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이런 거를 이렇게 아삭 깨물었을 때 이건 무슨 소리일까요? 해서 어른들 그러니까 청취자에게 그 문제를 내서 선물도 주고 하는 프로가 있었어요. 그거 굉장히 어른들도 관심 있게 막 도전하고 무슨 야채였어요? 무슨 뭐였어요? 이렇게 맞췄을 때 굉장히 실감나게 들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녹음하여서 실감나게 들려주었다면 좋았겠죠. 연계 수업 계획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미술 영역의 경우 그림 그리기와 같은 뻔한 활동을 쓰지 않도록. 그랬네요. 제가 똑같은 말을 했네요. 제가 지도한 말을 쓴 거예요. 여기 지금 학생이. 미술 영역은 그리니까 미술 영역. 하나 둘 셋 쓰니까 수 영역. 뭐 이런 거 제가 절대 하지 말라 그랬죠. 예,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내가 뭔가 해봤다고 역할 영역 이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도 뻔한 활동 쓰지 않도록. 이건 너무 구체적으로 썼네. 내가 뻔한 활동이란 말은 쓰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뻔한 활동은 쓰지 않도록 한다. 그렇게 좀 상처받았나 본데요. 그래도 많이 발전하는 친구였어요. 자기총평. 언어 활동이라 의성어, 의태어를 준비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부드럽게 진행하지 못한 것 같다. 모의 수업 후 동기들이 사과 퍼즐을 다시 맞추는 것에 흥미를 느끼는 것을 봤는데 도입할 때 간단한 과일 퍼즐을 맞춰보고 수업을 진행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다고 했다. 간단한 과일 퍼즐을 맞춰보고 그러려면 수업을 많이 준비해야 됐어야 되죠. 이렇게 되려면. 근데 차라리 도입할 때 다양한 과일들 어, 동물들은 데려올 수 없으니까 다양한 과일들을 준비해서 한 번씩 깨물어 보는 거 괜찮았지 않았을까요? 여기 보니까. 그러면 이제 도입 부분에 흥미를 느끼게 막 사과 퍼즐을 맞추는 것을 흥미를 느꼈으니까 더 재밌게 흥미를 느끼기 위해서 사과 기본이고 감 같은 거는 떡 깨물어지겠죠. 좀 아삭하진 않잖아요. 감. 그 다음에 가을에 뭐가 나와요? 배도 가을에 나올까요? 예, 배는 좀 국물이 있으니까 후룩 하면서 이렇게 씹히는 그런 느낌이 들겠죠? 예, 몇 가지만 가져와서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자, 과제입니다. 똑같은 과제예요. 1교시, 2교시 똑같은 과제예요. 흥미 영역별. 여러분이 이미 모의 수업 그 흥미 영역에 대한 그 계획안 제출했어요. 그 다음에 5가지 연계 확장 활동 제출했습니다. 예, 그 놀이에 대한 놀이 방법 설명서. 이 놀이 방법 설명서는 제가 과제 활동, 그 학습 활동 제출하는 그 방에 파일로 첨부해 드렸어요. 다운로드해서 쓰시면 되고요. 거기 안에 보면 사진 다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것들 찍어서 넣으셔야 되고 또 수정 보완하셔야 될걸요. 예, 그래서 더 추가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추가될 때마다 이렇게 첨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월 6일 토요일까지 입사시죠. 예, 반드시 묶음 사진으로 아마 2장
3장 되지 않을까요? 많으면 3장, 2장 정도 될 거예요. 놀이 방법까지는 다 써야 되니까. 그래서 카톡방에 제출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설명 1교시 했던 거 다시 한번 보면 이제 이렇게 깍꿍 누구일까요? 그래서 만 몇 세인지 무슨 영역인지 활동 목표 더 고민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해서 놀잇감 각각 놀잇감을 7개 넣고 얘네들을 다 뭉쳐서 쫙 펼쳐놓은 놀잇감 하나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재료는 뭐가 필요했는지 적어주시면 되고 놀잇감을 이제 잘 보이게 본인 얼굴 보이게 하나 여기다 넣으시면 되고요. 사진 이게 한 장으로 지금 파일로 내가 보내드렸어요. 이걸 조금 잘 보이게 잘랐어요. 위에 지금 놀이 방법에 뭐 한다 이렇게 해서 뭐 이야기 나누고 뭐 편을 가르고 뭐 하고 뭐 보여주고 아니면 뭐 그거 가지고 뭐 해보고 다양하게 게임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기 이야기 나누기 식으로 하면은 그걸 보여주고 뭐 설명해주고 어떤 부분 설명해주고 어떤 것을 뭐 상호작용하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평가한다라고 딱 끝내면 되겠죠. 그래서 유의사항에는 어떤 것을 꼭 다뤄줘야 되거나 아니면 꼭 주의해야 된다는 것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보여줬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눈에 익숙하죠. 다양한 것들 얘네는 펠트지로 일일이 다 꿰매서 이렇게 만들어 소리 속에 뽁뽁이 더 넣었어요. 그래서 뽁뽁 소리 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것들은 여기 속에다 방울도 넣어서 이렇게 딸랑딸랑 흔들면 소리도 나게끔 이렇게 해서 얘네들 각각 만든 거를 이렇게 한 몫에 넣고 사진도 찍어서 올렸고요. 또 얘네들이 누구일까요? 까꿍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게 뭐냐면 애들 물티슈 있잖아요. 우리 어른들 물티슈를 이렇게 찍찍이 같은 테이핑 돼 있는 것도 있지만은 곽 케이스 뚜껑이 있잖아요. 그 케이스 뚜껑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그 뚜껑을 여기다 글루건으로 쏘았어요. 그래서 여기를 탁 이렇게 열면은 구멍이 딱 생기죠. 그 구멍 밑에 부분에 여기 얘네들이 다 앉아 있어요. 들어가 앉아 있어요. 되게 재밌는 놀잇감인데 이걸 딱 그리고 얘네 그 테두리도 다 이렇게 구슬끈 있잖아요. 그런 걸로 다 글루건 싸서 예쁘게 다 마무리했고요. 엄청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네 맨날 며칠 뭐 한 달 두 달 가지고 놀아도 안 떨어지게 탄탄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하드보드지 둥그렇게 만들어 갖고 돌림판도 만들어주고 깍꿍 누구일까요? 그래서 놀이판도 만들고 여기를 열면 일부분이잖아. 여기 거북이 일부분이죠. 이걸 열면은 얘네들이 속에 주인공이 짜잔, 이 거북이가 짜잔하고 나타나요. 이런 놀잇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돌린다, 판을 돌린다, 뭐 우주라고 판을 어쩌고 한다, 어쩌고 찾아준다, 이야기 나는다, 어쩌고 해서 마무리 딱 한 다음에 유의사항 해서 끝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2교시 놀잇감 설명까지 끝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교시에 다시 만나요.